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조사를 원한다고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뒤 26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이 7만 9천 명이 넘게 나와 한 달 사망자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중국을 위협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연일 중국을 향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에 대해서 강력하고 분명한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타나 세계에 퍼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최초 발병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조사팀이 중국에 파견돼 기원설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젠사키 대변인은 중국 화웨이를 비롯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만든 통신 장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통신망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존 케리 기후특사는 미국이 중국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슈도 기후 문제와는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른 미중 간 갈등 현황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기후변화, 또 인종 불평등을 4대 과제로 제시한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는 4월 기후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4월에 각국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또 연방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위한 신규 작업을 중단하는 행정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스가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미국과 일본 정상 간 첫 전화 통화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미일 동맹을 논의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두 나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센가쿠 열도를 포함해 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른 미국의 일본 방위 약속을 논의했습니다. 또 일본의 확장 억지력, 다시 말해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를 통해 일본을 위협할 때 미국이 나서겠다는 약속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 간 협력을 추가로 증진하는 것에 있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 4개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꾸린 쿼드의 참여 국가들입니다. 스가 총리는 가급적 빨리 방미 일정을 조율하되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동맹과의 관계가 약화됐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다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동맹국들의 관여 및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의회 인준을 받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첫 출근길에 세계가 미국을 지켜본다면서 동맹들과 연합해 글로벌 이슈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와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처하면서 미국이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글로벌 이슈를 선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가 월간 집계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게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네, 새해가 시작된 뒤 26일까지
미국에서 7만 9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져서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자가 벌써부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6일에도 하루에만 4천여 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어 이런 추세라면 1월 달에 코로나19 사망자는 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새 행정부 들어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다음 주부터 백신 할당량이 16%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4,439만 4천여 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절반 남짓인 2,353만여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백신 구매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다수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달간 백신이 아니라 마스크가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겨울철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전파가 더욱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막기 위한 관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가 70개 국가로 퍼졌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국가가 불과 일주일 전보다 10개국 많아진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도 한 주 전보다 8개국 늘어난 31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보고된 변이는 현재 8개 국가에서 보고된 상태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에서 하늘길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경 폐쇄에 돌입했다고요. 네, 이제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로 통하는 육상 국경도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를 포착하는 순간 이미 2주가량 대응이 늦은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생겨날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알지 못해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4일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31일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강력한 봉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지만 아직도 하루 8,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코로나19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세계 면역 실험실이라면서 백신과 변이 사이에서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이자의 접종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기에 대규모 물량을 확보해서 지난달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재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전체 인구인 930만 명의 30%에 육박하는 276만 8천 명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인구 95%에 대한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변이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도 추진합니다. 이스라엘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고 대학 입시를 앞둔 청소년도 접종 대상에 이미 포함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